수족냉증? 수면 약만 신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유니쌤의 작은 리셋 한의사 김윤입니다. 20년 만에 최강 한파라고 할 만큼 추운 날씨에 일상이 더 불편한 분들이 있으시죠. 바로 수족냉증을 가진 분들인데요. 엘사도 아닌데 손끝만 닿아도 아 차가워 하면서 도망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분들 참 많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매년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수족냉증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수면 양말을 신어라, 장갑을 껴라 이런 처방을 내놓으면서 잔소리를 늘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찐 수족냉증인 분들은 어떤가요? 수면 양말 신으면 일시적으로 땀이 납니다. 근데 그게 다시 얼어요. 그러면 더 차가워집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갈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서 오늘은 이 수족냉증의 원인과 지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족냉증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손끝, 발끝까지 열이 도달하지 못해서 생기는 건데요.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호발을 하죠. 그 이유는 근육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보일러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추우면 몸이 이렇게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몸에서 열을 생성하기 위함이거든요. 남자들은 근육이 자신의 체중의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는 데 비해서 여자는 체중의 30에서 4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또 50세 전후에서 완경 이후에는 또 호르몬이 변하면서 자율신경계가 더 예민해지고요. 또 이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수족냉증이 발생하고 또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수족냉증의 원인을 비위허한과 기체혈호로 보는데요. 말이 너무 어렵죠? 비위허한은 비장과 위장이 허약하고 냉해서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또 영양분으로 잘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전신으로 순환을 시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체혈호라는 말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을 하고 또 혈관 속에 노폐물이 많아서 혈류순환을 막아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위장이 약한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혈액이 탁한 사람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족냉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손발이 차갑고 괴로운 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낮아지기 때문에 수족냉증을 방치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동상뿐만이 아니라 빈혈이나 위장장애 등 가벼운 질병은 물론이고요. 또 체온이 떨어지면서 뇌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면 뇌졸중과 치매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 암세포는 35도가 최적의 증식 온도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암의 위험률도 높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괴로운 수족냉증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방법이 많지만 저는 한의사니까요. 제 영업 기밀을 알려드려야겠죠. 자, 1분 만에 엘사 탈출 지압법입니다. 자, 우리 양손에는 팔사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 사이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분입니다. 자, 쉽게요. 손가락을 이렇게 깍지를 껴보면 이 손가락 끝이 닿는 부분이 바로 팔사혈인 거예요. 자, 팔사혈, 말에서 보이는 것처럼 또 간사하고 나쁜 기운을 빼내는 8개의 혈자리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 4개, 오른쪽에 4개. 자, 바로 이 부위를 지압을 하는 건데요. 이 8개의 혈자리를 언제 하나하나 다 누르겠어요. 자, 이럴 때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깍지를 끼고요.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절로 팔사혈이 자극이 되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손바닥까지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이 좀 적당히 따뜻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발로 가야겠죠. 발에는 팔풍혈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네, 눈치채셨죠? 발가락 사이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위. 네, 맞습니다. 여기도 8개, 그래서 팔풍혈이라고 하고요. 이곳에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세요. 자, 그러면 한꺼번에 팔풍혈을 모두 다 누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꺼번에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팔풍열은 혈액순환을 촉진할 뿐만이 아니라 또 다리의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은 혈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수면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자리 이외에도 또 생활 속에서 수족냉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습관이 있는데요. 보통 수족냉증 하면은 손발만 따뜻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또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 생활 속에 수족냉증 이겨내는 방법. 첫 번째는 얇은 옷으로 여러 겹을 입되 꽉 끼는 옷보다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겁니다.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 여러 겹을 입는 것이 체온 유지에 더 도움이 되고요. 또 꽉 끼는 옷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40도로 약 20분간 반신욕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긴장도 완화되고요. 또 체온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세 번째,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은 우리 몸의 보일러입니다. 춥다고 우리가 이불 속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는 보일러를 끄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자, 요즘 우리 보면 집에서 홈트 많이 하시죠. 이렇게 꾸준히 홈 트레이닝을 통해서 근육을 늘려주시게 되면 혈액순환을 돕는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고요. 자연스럽게 체온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강차를 마시는 겁니다. 생강은 주로 우리 몸속에 있는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또 따뜻한 기운을 머물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 이유가 좀 알싸하면서 매운맛을 내죠. 그게 바로 진저롤과 쇼가올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항산화 성분인데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또 체온도 올려줍니다. 여기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생강차를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드시기 전에 계피가루를 이렇게 톡톡톡 타서 드시면 이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전신으로 퍼지게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족냉증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족냉증뿐만이 아니라 손발 저림이나 감각저하 또 근육 경련과 같은 증상이 계속해서 동반이 된다고 하면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도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